축산, 검협전. 67화 붉은 얼굴 도사. 금쪽 같은 딸을 구하려 노인이 목숨을 걸고 대결하고 붙잡힌 여인을 구하려 검선이 비검을 타고 나타나네. 가군박은 평소 유황미온사를 도포에 지니고 다녔으나 이날 저녁 먹기 전에 다른 도포로 갈아입으면서 따로 챙기지 않았다. 그리고 식사 후에 늦은 시간까지 대청에서 사람들과 어울렸다. 이즈음 대청에 숨어들었다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들은 대상령이 유황미온사를 훔치려고 가군박 방에 몰래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다른 일이 있어 가군박 방 앞을 지나가던 여엄명이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창문 너머로 침입자를 발견하고 바로 손을 썼다. 한 달 가만 보니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아닌가? 한 달여 전 하매와 최기를 붙잡았을 때 가군박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며 제 여자로 만들려 했으나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크게 낙심한 바 있었다. 하여 대상령을 생포해 가군박에게 바칠 생각으로 비검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령의 실력은 생각 이상이었다. 여엄명이 칠성연주노에 맞으며 고전할 때 가군박이 합세한 덕분에 겨우 사로잡을 수 있었다. 여엄명이 정체를 물었으나 대상령은 죽이려면 어서 죽이라며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다. 그러다 가군박이 제 여자가 되라고 하자 입에 거품을 물며 욕을 퍼부었다. 가군박은 당장 어쩔 방법이 없어 대상령을 돌감옥에 가두고 위청에게 지키도록 하였다. 제풀에 지쳐 자포자기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저는 그 아가씨가 추은수 어르신이 말씀하신 능소저인 줄 알고 당장 구하려 했지요. 한데 제가 돌감옥을 지키기는 해도 가군박이 막아놓은 바위를 움직일 수는 없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실은 지금 돌감옥에 갇힌 사람은 대소저라네. 지금 허소협과 능소저가 구할 방도를 모색 중이고. 예?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낮에는 당연히 경비가 삼엄하고 밤에도 어림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실력자라도 갇힌 사람을 구하려면 일단 바위를 치워야 할 텐데 가군박이 요법을 부려 옮겨놓은 바위라 그자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두 사람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니 우선 제 거처로 데려가야겠습니다. 대소저를 구할 방법은 밤사이에 다시 찾아보시지요. 만에 하나 두 사람까지 잡히면 가군박 무리가 경계를 더 높일 것이니 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이네. 어서 다녀오세. 이때 허초와 능운봉은 두 보초를 제압한 후 돌감옥을 가로막은 바위 때문에 애를 태우는 중이었다. 조심원과 위청이 맞은편 절벽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고 소리쳐 부르려는데 갑자기 요란한 징소리가 울렸다. 침입 사실이 드러난 모양이었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조심원이 위청의 거처가 어디인지 묻고 계책을 일러준 후 혼자 동굴로 들어가 두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다. 위청은 조심원이 일러준 대로 침입자를 발견해 대충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갈 길을 터주었다. 그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가 세 사람이 제대로 석굴을 찾아가는지 확인한 후 돌아섰다. 돌감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침 헐레벌떡 달려오는 여엄명과 가군박을 만났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밤새도록 첩자를 지키다가 아침을 먹으러 잠시 제 거처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절벽 앞에 도착했을 때 징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이 분부하신 대로 돌감옥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동굴 입구부터 살폈는데 보초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한시름 놓았지요. 그런데 난데없이 남자둘과 여자 하나가 동굴에서 뛰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빨리 막아섰으나 모두 검술을 할 줄 아는 자들이더군요. 그런데 이놈들이 두 분 법술이 대단한 것을 아는지 저는 상대하지도 않고 검광을 타고 동남쪽으로 내뺐습니다. 가군박은 대상령이 달아났을까봐 당장 돌감옥으로 날아갔다. 일행은 동굴 앞에 도착한 후에야 보초들이 꼼짝 못하는 상태임을 알았다. 보초의 혀를 풀어 전후 사정을 들으니 방금 위청이 말한 내용과 같았고 돌감옥을 막은 바위도 그대로였다.
구하지는 못했군. 하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두 눈으로 확인할 셈이었다. 법술로 바위를 치운 후 횃불을 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한 줄기 검광이 번개처럼 휙 날아가 동굴 밖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동굴 바닥에 끊어진 뱀 힘줄 밧줄이 널렸을 뿐 사람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검술과 요법에 능한 가군박과 60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었다. 분노한 가군박이 펄펄 뛰었다. 제길 당했어. 법술로 옮긴 수천 근짜리 바위에 부적까지 써서 꽁꽁 묶어둔 것이라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놈이라도 절대 바위를 움직일 수는 없어. 에이, 밥 넣어줄 구멍을 남기는 게 아니었어. 어떤 놈인지 내 법술을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구멍으로 들어가 때를 기다린 거야. 그 계집이 검술을 못하고 신검 합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내가 바위를 움직이는 순간에 데리고 도망간 거야. 위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다잡은 물고기를 놓친 가군박과 60명은 씩씩거리며 산채로 돌아갔다. 위청이 그제야 석굴로 돌아가 누군가 대상형을 구출해 갔다는 말을 전했다. 조심원 허월, 능운봉은 기뻐하는 한편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가장에 검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가 대상형을 데려간 것일까? 특히 혀초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젯밤 능운봉은 대상형이 사라진 것을 알고 아버지와 의논한 후 바로 쫓아가 데려올 생각이었다. 아버지, 제 입방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상형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데려와야 해요. 능조는 딸이 온화한 겉모습과 달리 마음먹으면 하고야마는 성미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당연히 가야지. 하지만 너 혼자는 안 된다. 날이 밝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다 함께 가자꾸나. 네, 아버지. 더 고집 부렸다간 되려 못 가게 막을 것 같아 두 말 없이 수긍했다. 애가 타고 초조했지만 티내지 않고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다 방으로 돌아갔다. 능조가 날이 밝자마자 백기를 찾아가 상의했으나 능운봉은 이미 검을 챙겨 대가장을 떠난 후였다. 전날 들었던 여가장 가는 길을 되새기며 걸음을 재촉했다. 신호용 등불을 들고 낯선 산길을 지나 마을 경계에 도착했다. 대가장 보초에게 등불을 맡기고 다시 여가장 가는 길을 확인했다.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는 것 같아 점점 초조해졌다.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여 무슨 일이 생겼다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체력 안배를 위해 간간히 절벽 아래 모퉁이에서 쉬어가며 밤새 걸음을 재촉했다. 여가장 동정을 물어보려 적당한 마을 사람을 물색하는데 마침 허초가 보였다. 인사할 새도 없이 숲에서 보초들이 나타나 허초와 몇 마디 나누더니 산채로 데리고 들어갔다. 허소엽은 어제 낮에 떠났는데 지금 도착한 건가? 길이 제법 멀고 상영의 걸음이 나보다 느리니 어쩌면 내가 먼저 왔을지도 몰라. 작은 희망이 생기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허소엽을 기다렸다가 자세한 상황을 물어봐야겠어. 상영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길이 엇갈리면 낭패잖아. 어차피 여기가 입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다시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상형도 허초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한 발 늦은 것일까? 혹시 두 사람 모두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이제 날이 밝아 몰래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초조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산비탈 위에서 보초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들으니 어젯밤 대상령이 붙잡혀 나사만 돌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였다. 다급한 마음에 생각할 것도 없이 몸을 날려 보초 둘을 제압하고 나사만으로 가는 길을 물은 뒤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낮추고 빠르게 내달렸다. 이렇게 능운봉과 허초가 거의 동시에 나사만에 도착했고 잠시 후 조심원이 합류해 위청의 석굴로 몸을 피하게 된 것이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